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다, 뭐, 안녕하세요. 이런 말들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너무 더워져서 지금 일 났습니다. 일 났어요. 막 밖으로 나갈 수가 없네요. 안에서도 덥고, 밖에서도 덥고, 너무 힘드네요. 이 더운 나날들이 과연 8월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두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재밌고 또 열심히 또 녹음을 해야겠죠. 이번에도 저희는 항상 하던 콘텐츠였죠. 북너먼트로 또 돌아왔습니다. 이번 북너먼트는 이제 저번에 우리 전래동화로 해주고 싶었던 대통령 뽑는 그거와 약간 결이 비슷한데요. 이번 북너먼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면 이제 거의 북너먼트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는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목이 잘 봐, 공주들의 싸움이다 라는 거를 제목으로 꼽아놨는데 요즘에 또 성황리에 방영을 했었죠. 또 월드 오브 수우파의 시조격인 수우파 넘버 원 시즌 1에서 나왔던 명대사였죠. 잘 봐 언니들의 싸움이다를 약간 표방해서 또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주들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기 전에 우리 방아님이 안색이 많이 안 좋으세요. 좋지 않죠. 아이, 좋지 못해요. 이 녹음 직전에 피카츄와 조우하셨다고. 네, 이 선풍기를 켰는데 피카츄 그 소리가 들려서 선풍기가 죽었어요. 너무 슬. 그래서 저도 죽을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더우면 벽이 뜨거워지는 거. 그쵸. 예. 여기는 페인트를 칠하거든요. 벽지를 붙이지 않고. 근데 벽이 뜨거워서 그 온돌의 원리를 여기서 전 벽에서 느끼고 있어요. 돌이 달궈지는 거잖아요, 온돌이. 몸을 지질 수가 있더라고요. 이 유럽에서도, 프랑스에서도. 그렇다 보니까 2배로 즐기고 있습니다, 더위를. 이열 치열이 2배, 이열열 치치열열 하고 계시네요. 네. 그렇게 화끈해진 몸으로 저도 많이 지금 화끈한데요. 그 몸으로 저희 마인드도 화끈하게 본격적으로 1라운드 바로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네, 1라운드입니다. 부제목을 또 선정해 봤는데 1라운드의 부제목은 세기의 공주들입니다. 그래서 자, 1라운드 쳐볼 공주는 바로 신데렐라 대 평강공주입니다. 저는 이제 신데렐라 쪽에 쓰고 우리 방아님께서는 평강공주 쪽에 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누구부터 PR을 시작하도록 할까요? 어떻게 고유명사? 저부터 뭐 해도 상관이 없죠. 좋습니다. 그럼 고유명사 방아님께서 왜 평강공주가 이 신데렐라와 싸움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지 얘기해 주시죠. 일단, 평강공주가 혹시 국적을 아시나요? 평강공주의 국적. 네. 일단 제가 찾아본 바로는 이 평강공주가 고구려의 공주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고구려 평원왕의 딸로 태어났죠. 평강공주는. 근데 이 고구려라는 나라를 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 고구려는 사실 거의 깡패 집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깡패 대장의 딸 같은 느낌인 거죠. 얼마나 그 무력, 일단 이건 그냥 싸움이잖아요. 말 그대로 싸움. 완전 그렇죠? 피지컬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좋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실전 경험이 있는 싸움꾼이에요. 평강공주는. 음, 왜냐하면 나중에 그 온달이랑 결혼을 하잖아요. 온달. 근데 온달은 사실 바보예요. 바보. 다들 아시다시피 바보 온달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이 네. 사람은 그냥 그 전적이 나무 캐는 사람이에요. 나무 이제 뿌리 뜯어먹고 살고 구걸하러 다니고. 그러니까 뭐 싸움이랑 별로 그렇게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막 전쟁터에서 공도 올리고 이 온달 장군이 되어서 신라 물론 이제 결국 신라와 싸워서 죽음을 맞이하긴 하지만 엄청 막 사냥도 잘하고 해서 왕실에서 주관한 그런 사냥대에서 좀 실력이 잘 보여서 평원왕의 이제 눈에도 들게 되는 그런 스토리를 가진 사람인데 이 사람을 키워낸 게 사실 이 평강 공주인 거거든요. 이런 무지렁이 바본달에게
그런 무예를 가르쳐주고 이때 당시에 무예라는 거는 그냥 막 책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실전 싸움이에요. 실압군 같은 거죠. 어딜 인중을 어떻게 때려야 되는지, 훅을 어떻게 날려야 되는지, 뭐 그거 비단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칼을 어떻게 둘러야 되는지, 잡아야 되는지, 화살은 어떻게 쏘는 건지 이런 걸 다 이제 기본적으로 피지컬뿐만 아니라 그런 스킬이 있다는 거죠. 기술이 있다는 거죠. 비단 그것뿐만 아니라 용병술도 뛰어나다. 왜냐하면 이제 장군이 되어서 병사들을 이끌어요. 이제 온달 장군이 그것도 누구한테 배웠냐? 평강공주한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1대1로 싸워도 이길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군대 대 군대로 싸워도 평강공주는 이길 수 있다. 문무가 병비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눈여겨볼 만한 게 공주 진짜 찐 공주예요. 신데렐라는 찐 공주가 아니잖아요. 출신이 천한 그 사람 아닙니까? 신데렐라는? 신데렐라요? 뭐 천하다고 이, 하긴 좀 그렇지만 그 시대상. 이게 네. 그쵸. 그러니까 신데렐라는 그저 평민이죠. 제수빨이잖아요. 제수. 운이 좋았잖아요. 평강공주는 진짜 왕의 딸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국가 대 국가로 싸우면. 신데렐라랑 결혼한 사람 왕자잖아요. 왕도 아니야. 왕자야. 근데 얘는 아빠가 왕이라고요. 그것도 만주 발판을 뛰어다니는 고구려의 그 자손입니다. 이게 평강공주죠. 이름부터 강력해 보이잖아요. 평강공주. 강공주. 강해 보이잖아요. 일단. 신데렐라는 발음도 신데렐라, 신데렐라, 뭐라고요? 신데렐라. 이거는 아니지. 그 신데렐라. 평강공주 아니, 이러면은 평강공주는 이름부터 평강공주예요. 근데 신데렐라. 아니지.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에이, 이름 가지고 누가 이러면 뭐 방아지 이러면 승자 하면 다 이상해 보이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예상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평강공주는 출신 자체가 일단 강력한 인물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개인 대 개인으로 우리는 따져봤을 때 물론 우리 평강공주 이 바보 온달 장군까지 이르는 데 있어서 이제 문무에 다 출중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이제 무기 없이 1대1로 다퉜을 때 정말 맨몸 싸움을 했을 때 우리 신데렐라 어떻게 받아칠 수 있느냐. 제가요 운동을 지금 근 몇 달간 하면서 제일 느꼈던 게 뭐냐면 이 발목과 손목은요 아무리 강해지려고 애써도 강해지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의 몸에서. 그래서 이곳까지 단련이 됐다는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온 몸이 적절하게 근육이 잘 배합이 되어 있다. 힘이 좋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운동을 잘 해놓은 상태라고 느껴져요, 저는. 특히 이제 발목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부터 허벅지의 힘까지 모두 하중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발목이 든든하다? 그 말은 즉슨 이 밸런스가 대단하다라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운동을 했다라는 건 기본적으로 힘이 세다라는 것이고 힘이 세다라는 건 기술적으로 약간은 불리함은 있더라도 평강공주에 비해서는 하지만 힘으로는 압도할 수 있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힘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를 도출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신데렐라는 집안일을 허드렛 일을 엄청 했던 사람입니다. 이제 의붓 자매들과 새엄마에게 이제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집안일을 엄청 했어요.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방아님께서도 실업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집안일이라는 게요. 실업근을 엄청 잘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시대 때는 세탁기 없죠. 뭐 식기세척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무언가를 들거나 할 때 도움 줄 만한 것들이 충분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다 맨몸으로 들어야 됩니다. 특히 뭐 빵을 만든다. 그러면 물통을 옮겨야 된다. 그거 다 그냥 맨몸으로 해야 됩니다. 걸레질, 바닥 걸레질 다 물통 옮기고 물 채워가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다져진 실업근으로 우리의 신데렐라 12시가 땡 해서 급히 그 궁전에 빠져나오는 장면이 있죠. 그때 이제 대부분의 궁전들이 출입문에서 정문이라고 말을 해야 되나요? 궁전까지 들어가기에 그 계단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왜냐? 적군들이 몰려오면은 시간을 벌어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계단의 길이 계단의 높이 폭이 엄청납니다. 근데 이 신데렐라 그 어마무시한 계단을 힐을 신고 뜁니다. 물론 한 짝이 벗겨지죠. 자, 그럼 한 짝이 벗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언밸런스해지죠? 그런데도 그거를 한 방에 내려옵니다. 심지어 12시가 땡 하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왜냐? 이 신데렐라가 시계를 봤을 때 약 11시 58분에서 59분 사이였어요.
1, 2분 만에 그 어마무시한 계단을 단 한 짝의 힐로 뛰어 내려왔습니다. 허벅지 힘 장난 아니죠? 종아리 힘 장난 아니죠? 여러분, 유산소 운동 단 10분만 경사 이제 마이마운틴이라고 하거든요. 마이마운틴 경사 올라가기 운동 10분만 하셔도요. 땀이 비 오듯이 흐르고요. 허벅지 땡땡해지고요. 종아리 아작 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우리 신데렐라 뭐 하고 있었냐고요? 바닥 닦고 있었어요. 쉬지 않아요. 우리의 신데렐라. 헬스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의 신데렐라가 갖고 있는 이 무궁무진한 힘은요. 그 누구한테도 비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승부를 결정하는 데서 크게 두 가지가 작용하는 것 같아요. 힘, 그리고 기술. 뭐 순발력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뭐 순발력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서는. 힘이 이 지금 이제 평강공주와 비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평강공주의 남편인 온달 장군이 죽었을 때 이제 그 전설에 따르면 그 관짝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해요. 막 장정 여럿이서 병사들이 와서 이걸 들어도 이게 안 움직였대요. 근데 평강공주가 와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만 갑시다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 관이 움직였다고 해요.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전설이니까 그런 약간 뭔가 영혼 같은 그런 이야기가 좀 가미되어 있지만 이걸 현실적으로 따지고 본다면 장정 몇 명도 못 움직인 관짝을 평강공주가 혼자 들어서 옮겼다는 거예요. 그 관짝 무게가 상당히 무거운 거 아시죠? 사람이 죽으면 몸무게 좀 더 무거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장정 몇 명에서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병사들이면 그 사람들도 기본적인 체력이 있고 힘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실전 군인이니까. 근데 그런 군인들이 실전을 경험한 군인들도 못 올리는 거를 평강공주가 혼자 들었어요. 이렇게. 아니, 들은 거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죠. 만약에 아이, 네. 들지 않았다. 만약에 들지 않았다. 그럼 더 음. 무서워져요. 귀검사가 됩니다. 귀검사가. 귀신을 부리는 검사. 이거는 그냥 논외예요. 어나더 레벨이 돼요. 체력 자체는 신데렐라가 좀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 실전이 있으니까. 근데 이 체력에 신데렐라가 가지고 있는 우위를 전 기술로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기술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하거든요. 힘이 아무리 세도 이 기술 가진 사람 쉽게 못 이겨요. 그렇기 때문에 막 권투나 레슬링 배운 사람 조심하라고, 만두기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훈련과 그런 단련 과정을 통해서 기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 지금 그렇다면 신데렐라와 평강공주의 그런 체급 차이, 아마 신데렐라가 조금 더 우세할 것 같긴 하지만, 왜냐면 또 서양 출신이잖아요. 하지만 기술에서 압도적이다. 평강공주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헬스에 미친 그런 사람들, 근육질의 그런 막 뭐 스트롱맨 같은 사람들 플러스 UFC 선수. 힘은 당연히 스트롱맨 같은 사람들이 더 세겠지만 UFC 선수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더 얹히자면 그런 말이 있죠. 선빵 필승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기술을 쓰기도 전에 얼굴에 스트레이트 펀치를 꽂아버린다면 과연 기술을 쓸 수 있을까요? 이 평강공주가 그냥 호롤 단신으로 나온다면 과연 진짜 이길 수 있는 퍼센테이지가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하는 거죠. 약간 근데 너무 아쉽긴 해요. 이 신데렐라의 진짜 실업근이거든요, 이거는. 제가 요즘 들어서 진짜 많이 생각했던 건 있어요. 아니, 어떻게 그 높고 가파른 그 계단을 쉼없이 뛰어 내려올 수 있지? 이거는 진짜 정신력 플러스 그냥 체력, 진짜 힘이 장난이 아니구나. 신데렐라가 피지컬 좋은 거 인정. 일반인 중에서 탑이에요. 진짜 인정할게요, 그건. 근데 선수에게는 못 이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그건 맞죠. 이게 어쩔 수 없이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한 이제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하면 무조건 문무는 겸비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쫓겨납니다. 특히 이제 이런 고구려, 이런 광개토 대왕이 나왔던 이런 나라 같은 경우에 그 나라의 공주다, 왕자다? 근데 검술을 모른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신데렐라는 사실 검술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신데렐라는 그냥 있는 거라고는 몸뚱이에요, 사실은. 근데 그 몸뚱이에 저는 예찬을 보내지만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그 점은 너무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이 세팅을 할 때도 신데렐라는 진짜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약간 이제 평민 대 평민, 저도 평민이잖아요, 따지면. 정말 잘 나가는 재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평민을 응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음. 그래서 이제 신데렐라를 화이팅 해줬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다 빼놓고서라도. 제가 볼 때 신데렐라가 평강공주를 이기려면 피지컬 100에 나가면 돼요. 피지컬 진짜? 100에 나가면 신데렐라가 이길 수 있어요.
싸움이 아니라. 가볍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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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볍게. 그거는 피지컬 백 같은 경우에는 저는 봤을 때 다 봤거든요. 저도 시즌 1, 2를. 네. 정말 재밌게 봤는데 그거는 전 정신력도 한몫한다고 봐요. 음, 사실 이게 피지컬로만 될 건 아니에요. 근데 신데렐라는 진짜 정신력이 대단한 친구거든요. 진짜 아버지 돌아가시고 새엄마랑 의붓 그 언냐들이 자매. 그렇게 하는데도 버텨내면서 그 일, 허드렛 일 다 하면서 그리고 그 지성을 또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왕자가 또 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가서 오케이 음, 열심히 춤이나 춰 이러면서 막 술만 마시고 막 그쵸, 핑거푸드만 막 그쵸. 집어먹고 날이다 오늘 막 이랬으면 왕자의 눈길을 못 사로잡았을 텐데 또 신데렐라는 또 그만큼 이제 품이 있고 지적인 어떠한 매력이 또 발산이 돼서 이 왕자의 마음을 또 사로잡은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면모도 있어서 이 신데렐라는 정신력이 더 크지 않을까? 체력도 음, 체력이지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근데 우리 평강공주도 사실 따지면 정신력 하나는 최고죠. 바보 온달 이제 바보 온달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지만 진짜 바보는 아니죠. 장군도 됐으니까. 근데 이제 세상 물정을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몇 원으로 내가 쌀을 살 수 있고 내가 몇 원으로 어떤 걸 살 수 있는지를 아예 모르는 사람. 그죠? 나무만 팔고. 그죠? 아, 주는 거 감사히 여기는 사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던 사람을 장군으로 만들어낸 그 기다림과 가르침과 내조. 전 내조도 한몫했다고 봐요. 그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신데렐라도 충분히 자격 있는 친구예요. 우리 신데렐라 잊지 말아주세요. 아, 근데 물론이죠. 음, 평강공주에 또 손을 들 수밖에 없네요. 제가 또 사진으로 또 갖고 온 게요. 참 웃긴 게 신데렐라는 유리구두 한 짝인데 평강공주는 말탄 장군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평강공주는 이거 하나로 그냥 게임 셋이에요. 전 이걸 넣으면서도 이미 끝난 게임을 내가 왜 하고 있지? 라고 스스로 자각했지만 그래. 저 유리구두를 거꾸로 집어서 저 힐로 어떻게 해볼 음, 수 있지 않을까? 저것이 그러네요. 무기가 될 수도 있어. 막 이러면서 넣었었는데 아이, 그래도 칼 차고 말든 사람한테 어떻게 뚜벅이가 이깁니까? 못 이겨요, 그거는. 그래서 음, 어쩔 수가 없다. 물론 방아님은 당연히 평강공주 편이시기 때문에 저만 이제 평강공주 쪽으로 넘어가면 끝나는 라운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평강공주한테 깔끔하게 승복하겠습니다. 아, 아, 젖잘싸 느낌이네요. 젖잘싸. 그래도. 진짜 평강공주 상대로 신데렐라, 저는 잘했죠. 예. 저는 신데렐라가 제 목표예요. 운동의 목표. 힐을 음, 신고도 버틸 수 있는 발목 힘을 가진 여자가 되는 것. 저는 어, 진짜 제 목표입니다. 하체 힘 열심히 기를 거고요. 그 실압근 저는 죽어도 챙길 겁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1라운드는 평강공주의 손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또 2라운드 가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2라운드입니다. 이 두 공주, 저는 이 두 공주의 공통된 주제로 사랑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은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 입니다. 이 부제목을 들으시면 이제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불륜 관련된 밈으로 떠돌았는데 이거는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 정말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이 두 공주들은 사건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또 갖고 왔습니다. 부제목으로. 그리하여 어떤 공주들이 또 붙었느냐? 바로바로 인어 공주 대 낙랑 공주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먼저 또 설명을 드리는 게 맞지요. 특히 낭랑공주는 좀 인지도가 부족하신 것 같아요. 다른 공주님들에 비해서. 그렇죠. 음, 저도 이 낙랑공주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2009년도에 SBS 드라마로 자명고란 드라마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정경호 배우님하고 이제 정여원 배우님하고 막 이렇게 나왔던 건데 이제 그거는 각색이 많이 돼서 자명고라는 어떤 북의 존재 말고도 자명이라는 영웅을 따로 여성 영웅을 만들어 놓은 드라마였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드라마를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낙랑공주를 생각을 했었는데 이 낙랑공주가 누구냐면요. 이제 낙랑국의 공주입니다. 그래서 낙랑공주와 호동왕자 이야기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이제 삼국 유사에 실려 있는 고구려와 낙랑국 사이의 설화입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의 호동왕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고구려의 대무신왕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가 이제 낙랑국에 가서 낙랑공주와 사랑에 빠집니다. 발음이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근데 이 낙랑국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정말 신비한 북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자명고라는 북이었거든요. 근데 이 북이 이제 외세의 침략이 있으면 스스로 울립니다. 그래서 이 낙랑국의 사람들은 이 북이 울리면 바로 전쟁에 뛰어들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몇 미터 앞에 있던, 몇 천 리 앞에 있던, 일단 외세의 침략이 온다면 이 북이 무조건 울렸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도 낙랑국에 가서 싸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낙랑 공주가 이 호동 왕자가 사랑에 빠지면서 그때 당시 이제 고구려에서 이제 영토를 넓혀갔던 중이어서 이 호동 공주가 호동 공주래. 호동 왕자가 더위를 먹어서 아무튼 호동 왕자가 이 낙랑 공주한테 얘기합니다. 나 너 사랑하는데 너 나 사랑하지? 응, 나 너 사랑해. 그러면 자명고를 찢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낙랑 공주 사랑에 눈이 멀어 자명고를 찢어버립니다. 그리하여 이제 고구려는 낙랑국에 침략을 해서 그 영토를 빼앗았고요. 이 낙랑공주는 결국엔 죽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처형을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는 얘기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극적인 결말로 끝이 났는데 이거를 왜 갖고 왔느냐? 저는 일단 사랑의 힘이라는 걸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랑을 하면 이제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러니까 이 자명고를 찢었겠죠. 그래서 그 힘으로는 뭐 할 수 없는 게 없다. 그냥 다 한다. 어떻게든.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근데 이때 당시에 자명고가요. 옛날 우리 이제 무예를 하는 북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단청북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질긴 가죽으로 만든 북이에요. 근데 그 북이 얼마나 질기냐면 몇만 번을 두드려도 사실 찢어지거나 구멍이 나기가 힘든 소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북으로 이제 무예를 하시는 많은 이제 지금 현대에도 하시는 분들의 북을 보면 정말 낡고 낡았는데 찢어지진 않아요. 근데 그 북을요, 이 낙랑공주가 찢습니다. 그것도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왔던 설화나 이미지들로 봤을 때 사람 몸보다 크기가 두세 배 이상이고요. 그 북을 찢으려면 점프를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찢어야 되거든요. 그거를 낙랑공주가 혼자서 찢은 거예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왜냐? 그 누구의 도움 받으면 바로 발각돼서 먼저 죽지. 근데 찢고 나서 호동 왕자가 들어와서 침략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요. 그냥 뭐 설화이긴 하지만 이 북을 찢는 행위 자체의 이 전완근의 힘과 그리고 이 점프력 이게 또 하체 힘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요 피지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혼자서 죽 찢었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앞서서 우리 평강공주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않았습니까? 이 시대 때 모든 그 왕국의 공주 왕자는 뭐예요? 문무에 뛰어났다고요. 이 사람 기술로 찢었을 겁니다. 힘은 당연하고요. 저는 일단 그거 찢은 것부터가 대단해요. 그 아무리 쳐도 그 찢어지지 않는 그 질긴 가죽을 오롯이 자신의 두 손으로 그리고 보면요. 그때 당시에 이제 아주 작은 은장도라고 얘기하는 그 검이 있어요. 그걸로 찢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정말 긴 대검이 아니라 한마디로 스테이크 써는 그 칼로요. 소를 도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걸 해낸 겁니다. 우리의 낙랑공주는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피지컬의 힘으로 이 모든 게 복합적인 이 낙랑공주 못 이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놓으면서 호동왕자를 위해서 이 자명고를 찢은 사람이에요. 눈 돌아가면 별거 없어요. 그냥 다 아작 내버리는 겁니다.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가 와도 우리의 낙랑공주.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전 이제 인어공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혹시 낚시 해보신 적 있나요? 민물 낚시 해봤던 것 같아요. 민물 그 낚시. 짱뚱어. 아, 짱뚱어 말고 이제 바다 낚시나 뭐 낚시까지 아니더라도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살아있는 생선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부산 출신이거든요. 다들 이제 또 아시겠지만 부산에 이제 유명한 자갈치 시장이 있잖아요. 거기 딱 들어가보면
깜짝 놀라요. 철썩철썩거리는 소리가 거의 강한리 앞바다 해변 같아요. 그게 어디서 다 오느냐? 물고기들의 그 꼬리 때문에 꼬리가 펄떡펄떡거려서 이게 거의 싸다구를 갈기는 것처럼 이게 펄떡거리거든요. 실제로 보시면 엄청 생선 크기가 거의 한 팔뚝만 하잖아요. 좀 그나마 큰 친구들도. 근데 이 팔뚝만한 친구들이 내는 힘이 거의 우리 사람 한 명이 내는 힘을 거의 비견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고기 이 친구들은요, 특히 이 크기가 커지면요, 헤엄을 치는데 더 힘들어요. 무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상어 같은 애들도 쉼없이 헤엄을 쳐야 돼서 걔네들은 헤엄을 치지 않으면 죽거든요. 이게 추진력으로 이게 물이 삼키면서 그래서 항상 입 벌리고 있고 그렇게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 그런 애들 그 몸이 단단해요. 근육질이에요. 완전 아까 말씀하신 그 누구지? 킨데렐라. 킨데렐라는 비교가 할 수 없을 정도로 근육질이에요. 근데 인어 공주 이분은 반인 반수 반인 하반신이 반어. 반인 단어죠. 반어? 그렇죠. 네, 하반신이 물고기잖아요. 꼬리. 그쵸. 네, 그렇죠. 꼬리에서 나오는 힘을 우리가 과연 측정할 수 있을까? 저는 애초에 그 의문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때. 지금은 뭐 되겠죠. 그 시대 때는 이걸 측정하려면 뭐 바위 부수기, 커다란 산에 있는 그런 바위 부수기, 뭐 혹은 성벽으로 한번 돌 던져보기. 이 정도가 아니고서는 힘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 크기, 뭐 정확한 키를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100, 한 5, 60은 되지 않겠습니까? 키가 좀 작다 해도. 5, 60의 절반이면 거의 80cm예요. 80cm, 그리고 이게 물고기 모양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허리에서부터 꼬리까지 이렇게 유선형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물고기처럼 이렇게 날렵하지가 않다고요. 엄청 커요, 보면. 그 잘 볼 수 있는 게 캐리비안의 해적 같은 그런 미디어에서 나오는 인어일 것 같은데 보면 꼬리가 엄청납니다. 그런 꼬리로 깃다리기 한 대 맞는다? 그러면요 머리가 뜯겨져서 날아갈 거예요. 그러니까 부기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그냥 그 뜯겨져 나갈 거예요. 근데 이분이 심지어 노래도 잘하잖아요. 이 사람은 목소리로 사람들 다 홀리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심리전을 건다는 말이에요.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게 그 손자병법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승리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승리다. 인어공주는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사람이죠. 아, 사람이라고 해도 될까요? 아무튼. 그리고 이런 반인반수는 항상 신화나 뭐 그런 설화나 심지어 게임이나 이런 데서도 보스예요, 보스. 보스 몹으로 항상 반인 반수 같은 괴물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람이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존재는 인간을 월등히 뛰어넘는 존재가 아닌가? 심지어 수중전이면 말할 것도 없겠죠. 애초에 뭐 땅 위에선 싸움이 붙질 않을 거고요. 인어공주는 전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땅 위로 애초에 안 올라올 거고 물속에서 싸울 수밖에 없는데 뭐 적어도 강에서 싸운다고 칩시다. 낭랑공주는 이 사람을 싸워서 대해서 이기고 싶다면은 물속으로 한 걸음이라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한 걸음 들어가는 순간 꼬리를 휘젓기 한 방으로 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지구에서 땅이 넓습니까? 바다가 넓습니까? 바다가 압도적으로 넓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는 인어공주가 최강자다. 일단 방금 얘기하신 거는 인어공주가 두 다리를 얻기 전 상황으로만 우리는 이제 예시를 드는 것 같고 저는 계속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뭐가 떠올랐냐면 우리 포켓몬스터 아시죠? 어류로 된 몬스터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제일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 잉어 킹이실 거예요. 이제 잉어 킹이 싸울 때 뭐가 있냐면요.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물튀기기. 근데 그게 상대방 적한테 가질 수 있는 그 가해질 수 있는 공격력은 5도 안 돼요. 그냥 죄송한데 미스트예요. 이 정도면 인어공주에 대한 비하 아닌가요? 거의? 아차가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 잉어킹이 말이 잉어킹이잖아요. 잉어 중에 네. 킹이라는 거잖아요. 인어공주도 따지면 인어들 중에 공주죠. 그쵸? 근데 지금 방금 얘기하신 바로는 이 인어공주는 사람이 아니다. 지금 거의 뭐 그냥 어류 쪽으로 더 지금 가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잉어킹이랑 똑같은 동급 아니겠습니까? 잉어킹도 어류인데 아니 그런데 이 잉어킹은 사실 공격력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잉어킹하고 이제 뭐 싸운다 하면은 그냥 이벤트예요. 아, 재밌다. 근데 저는 이 잉어킹과 이 인어공주의 그 싸우는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특히나 이제 뭐 수륙전, 뭐 육지전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육지나 이제 바다 해전이나 싸울 때 빈도수를 거의 동일시하게 합니다. 바다에서만 싸우지도 않고요. 육지에서만 싸우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뭐 한 번 싸우고 육지에서도 한 번 싸우고 이럽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따졌을 때 이 낭랑공주는 바다에서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어떠한 방법이라도 낼 수 있어요. 따지면. 근데 인어공주 올라오는데 4억 년 걸립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아니 이 부분에 뭐 육지에 올라오려면 막 숨 넘어가요. 그 사이에 낙랑공주 뭐라도 방도 찾아서 하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해전문이 이거는 있는 조금 게 더 아니에요.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대1인 거잖아요. 그래서 바다에서 싸우면 당연히 인어공주가 이길 거고 땅에서 싸우면 당연히 낭랑공주가 이길 텐데 네. 그럼 공중전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중전 인어공주 그런 꼬리 찌시면 하늘 날 수 있어요. 낭랑공주는 어떻게 납니까? 낙랑공주 자명고 찢은 거 얘기 안 해드렸어요, 제가? 아니 그거 그 점프력 생각 안 해보세요? 아니 조금 그걸로 더 날 수 힘내면 있다고? 조금 더 힘내면 훅훅 올라갑니다. 그러면 아 꼬리 힘으로 그건 날 수 아니죠. 있다고? 꼬리 힘으로 날 수 꼬리 있다고? 힘은 에이, 그거 더 말도 안 되지. 꼬리 힘으로 나는 동물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그럼 날개 꼬리 있으면 힘으로 어떻게 날아요? 날개도 꼬리잖아요. 날개가 어떻게 꼬리? 그건 날개나 아니 꼬리, 날개나 꼬리나 퍼덕퍼덕 거리는 거 똑같은데 뭐. 아니지. 아유, 그거는 아니지. 아니 날개랑 꼬리는 완전 다르지. 그러면 모든 강아지는 날개가 있는 거게? 그렇잖아. 걔도 꼬리를 좀 더 열심히 흔들면 날 수도 있어요. 아이씨, 헬리콥터도 그거 날잖아요. 헬리콥터는 그거 어디에다 비교합니까, 지금? 그 말이 안 되는 거지. 에이, 인어공주 못 날아요. 그렇게 따지면 낙랑공주가 먼저 날지, 그 점프력으로. 그럼 그럼 먼저 무승부네요. 더 손에 잡지. 무승부. 이거는 왜냐면 승부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호랑이랑 상어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같은 싸움인 거예요. 바다에 그쵸. 가면 인어공주가 무조건 이겠죠. 아니 낭랑공주 수영 잘해요? 인어공주도 그럼 육지에서 이기기 힘들잖아. 이름부터 인어인데. 그건 인정하죠. 그러니까 무승부다. 무승부다. 이거는 제가 볼 때 승부가 나잖아요. 이걸로 진짜 한 하루 종일 더 싸울 수 있겠다. 인어공주, 낙랑공주, 솔직히. 아니 왜냐면 그냥 이게 네, 비등비등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실제로 피지컬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잖아. 이 설화 안에서는, 이야기 안에서는. 맞아요. 뭐 예를 들어서 낙랑공주가 호동왕자를 위하여 그들의 졸개를 한숨에 제압했다. 뭐 이런 걸로 나왔으면 사실 인어공주 잽도 안 되는 거고 인어공주가 쓰러져 있는 왕자를 구하기 위해서 육지로 나와서 그들을 탈취하려는 도둑들을 한 방에 제압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북넘원트기 때문에 한 명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에겐 이미 평강공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건 딜이에요. 평강공주 사람이죠. 인어공주는 사람이죠. 사람이 아니라고 하셨죠. 거의 고릴라랑 그렇죠. 아닌 똑같다고 하셨죠. 반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미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이 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UFC 경기하는데 갑자기 홍코너 정찬성, 뭐 청코너 고릴라 이러면 사람들이 그거를 납득하겠습니까? 안 하잖아요. 인정하겠습니다. 예, 예. 티켓 안 끊는, 그러니까 끊을 수도 없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죠. 짓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비등비등하게 올라가 싸우게라도 하려면 인어공주는 사실 정말 이제 납득가요. 당연하죠. 꼬리 힘? 당연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이렌이라는 걸로 얘기를 해서 그 목소리로 홀려서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까지 우리는 또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세이렌을 사람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쵸? 그렇죠. 근데 우리의 평강공주가 이미 1라운드에서 올라온 평강공주, 인간인 평강공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낙랑공주를 올려서 대등하게 싸움을 붙이는 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좋습니다. 인정하겠고요. 좋습니다. 2라운드 정말 오랫동안 얘기했고 지지부진하게 얘기했지만 결국 자격 미달로 인어공주는 사실상 올 수 없는 싸움에 왔다. 그리하여 우리는 인간 대 인간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 하여 낙랑공주가 거의 부전승이죠. 우뚝 서게 됩니다. 2라운드는 낙랑공주 승리입니다. 바로 결승전 가볼게요. 결승전입니다. 힘들게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평강공주 대 낙랑공주. 어쩌다 보니 두 공주 다 이제 우리나라 공주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평강공주, 낙랑공주 우리 앞선 라운드 안에서 또 쉼없이 얘기했으니까 설화나 이제 그들의 피지컬이나 저는 과감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건 둘 다 공주고 문무에 뛰어난 거는 이제 기본 디폴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들의 힘이 이제 보여진 장면이 뭐가 있느냐? 평강공주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 관짝도 저는 뭐 옮겼다. 저는 그것까지는 디테일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러면 이제 낙랑공주 같은 경우에 북을 찍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실질적으로 나오는 장면이기 때문에 저는 이 둘 낙랑공주가 쉽게 이기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저, 생각하세요?
전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낭랑공주가 낭랑국의 공주였잖아요. 네. 낭랑국이 어느 나라한테 망했죠?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건 원대 아, 원 싸움인데, 아니 평강대 뭐 낭랑 싸움인데. 아니, 원대 원 싸움인데 일단 그 갑자기. 질문에 한번 대답을 해주셨으면 아, 좋겠어요. 싫어요. 나 낭랑국 사람 될 것 같아서 말하기 싫어요. 고구려에게 멸망당했죠. 젠장. 꺼져, 고구려. 평강공주는 평강공주는 어느 나라 사람이죠? 몰라요. 고구려 사람이죠. 됐어요. 뭐 더 이상 할 말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아, 할 말 있죠. 아, 이거 원대 원 싸움이라니까요. 그 UFC 경기하는데 그러면은 홍코너 청코너 그러면은 원대 원이 아니라 나라 등에 업고 싸우는 거 그게 맞습니까? 그게 가령 예를 들어서 식민지 시대 때 복싱 싸움이 있다고 쳐요. 경기가. 예를 들어 프랑스 사람이 출전했고 알제리 사람이 출전을 했어요. 실력도 뭐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 프랑스 사람이 이겨요. 심판이 매수당해서. 심판은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심판은 그거 그게 잠깐만요. 현실이에요. 아니 그거 무슨 현실이에요. 우리가 지금 현실 얘기하자고 이거 했습니까? 낭랑공주 대 평강공주? 아니 그리고 지금 공주 대 공주 잘 봐. 공주들의 싸움이다라고 해놨잖아요. 왜 그때 갑자기 나라가 나와요? 나 진짜 낭만국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네 지금. 공주라는 게 결국 나라의 기록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한 잘 나라의 봐드려. 공주잖아요. 됐어요. 그럼 잘 봐. 평강대 낭랑의 싸움이다라고 할게요. 그러면 평강대 낭랑 공주잖아요. 됐어요. 공주 빼라면서요. 이거 아니, 사람 대 사람 싸움이라고요. 다른 데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국정원 빼고 한번 또 얘기를 빼요. 해볼게요. 예, 예. 낭랑국 자, 사람들 울고 있어요 지금. 국적 얘기하면 슬퍼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국적을 빼고 얘기를 해보자면 자, 호동왕자는 고구려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거 과학적인 이유에서예요. 이 호동왕자는 그 고구려 왕실의 DNA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있었나요 혹시? 아기는 없었던 것 없었던 예. 것 맞아요. 없었던 것 같고 평강공주랑 낭랑공주 사이에는 깊고 깊은 원한이 있어요. 사실 나라를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승리의 DNA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DNA, 과학. 그 DNA는 대대손손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호동왕자를 비롯한 그 승리한 고구려의 DNA가 평가공주 몸에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나쁜 그런 막 피지컬이나 그런 걸 가진 것도 아니야. 신데렐라 이기고 왔어요. 피지컬도 짱이란 거예요. 기술도 짱이에요. 보여준 거는 그냥 북 찢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평강공주는 사람을 찢어요. 어디 나와요 그게? 사람 찢는 게. 아니, 무술 누구한테 다 배웠습니까? 온돌이, 온돌이. 뭔 온달이. 소리야? 온달이, 아, 더위 먹어서 그래 더위. 온달이 누구한테 다 배웠어요? 배운 선생님이 평강공주잖아요. 그러니까 평강공주가 온달보다 더 잘 싸운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기본적인 베이스는 다 갖추고 있다. 뭐 사냥도 잘하고 뭐 사냥대에서 온달이 나무 캐던 그런 나무 뿌리나 먹던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와이프한테 배웠겠죠. 평강공주한테. 그러니까 사냥도 기본적으로 잘하고 무술 실력도 좋고 그런데 낭랑공주는 유추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 이야기 속에서 유추할 수 있는 거 북을 잘 찢는다. 북 하나는 기깔나게 찢을 수 있는데 평강공주는 그 몸을 찢죠. 사람의 몸을. 이 북의 그 소재가 사람 피부 가죽보다 더 질깁니다. 아니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찢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라이랑 도축업자랑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고기는 도축업자가 더 잘 찢어요. 그건 맞아요. 그건 인정할게요. 근데 싸움은 다르죠. 싸움은 사무라이가 이기겠죠. 그 살을 어떻게 찢느냐, 그 살을 찢는 데까지 어떻게 칼을 움직이고 행동을 하고 동작을 취하느냐가 그게 사실 싸움을 결정한 거지. 고기를 이렇게 찢는다, 이렇게 자른다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낭랑공주의 이 북을 찢는 이 자르는 그 스킬만큼은 인정하겠으나 이 우리 평강공주는 신데렐라와 낭랑공주 이 두 분을 거의 합친 캐릭터에 비슷하지 않나. 사실 인어공주는 이제 탈지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어공주를 걔는 안 제외한다. 아 얘는 안 돼. 되고 걔는 안 돼. 평강공주는 걔는 아예. 탈인간이고 평강공주 인간계에서는 평강공주가 내가 볼 때 제일 센 캐릭터인 것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보 온달이라는 존재가 이제 따지면은 자격증과 같다고 느껴질 정도로 그 온달의 존재 자체가 결국에 이 평강공주의 어떻게 실력을 조금 보여주는 거여서 보증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낭랑공주가 많이 힘을 못 쓰는 중인데 저는 그럼에도 우리의 낭랑공주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사랑의 힘으로 그렇죠. 장군을 키웠습니다. 근데 이 장군을 키우면서 자신의 목숨을 내걸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 하지만 우리의 낙랑공주는 목숨까지 걸면서 이 북을 찢었습니다. 이 눈 돌아간 거 나 아무도 못 이긴다고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평강공주는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진짜 잇몸으로라도 깨물려고 하는 그 의지는.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동의하시나요? 우리 그쵸? 평강공주, 이 사람은 완전 애국자예요. 이 바보 온달, 이 바본데, 온돌 아닙니다. 온달. 이 바보 온달을 완전 구국의 영웅처럼 만들어놨어요. 물론 나라를 구하지 못하고 죽었죠. 물론 그건 슬픈 일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장군이 되어서, 또 우리나라 치면 진짜 엄청난 군인이 되어서 막 활약을 한 거예요. 전쟁터에서. 근데 낙랑공주는 사랑에 눈이 멀어서 매국을 한 거 아닌가요? 그 큰 힘으로 거의 경보 시스템을 박살낸 거 아닌가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1등으로 맞는 게 맞나요? 거의 이완용 아니에요? 너무해. 이완용? 내가 여기서 아무 말도 못해. 난 여기서 낭낭용, 아무 말도 낭낭용, 못해. 낭낭용. 이완용이 아니고 낭낭용이에요, 낭낭용. 아, 그렇게까지 가지 마요. 우리 낙랑공주한테 왜 그래요? 그 자명고에서 박민영 배우님이 낙랑공주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빨리 사과해요. 박민영 배우님한테 죄송합니다. 해요. 박민영 배우님은 죄가 없어요. 너무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배우님이시지만 우리 낭량용은 저는 찾을 수가 없어요. 아이, 낙랑공이라 하지 말아요. 낭랑공주, 우리 낭랑공주는 나라 팔아먹었죠. 그건 맞지. 큰 힘으로 나라를 큰 힘으로 나라를 지켜야지 왜 팔아먹어. 맞지. 아무리 사랑에 빠졌다고 해도 둘 다 이렇게 좀 잘하게, 호동이 멱살 잡고 와서 야 그만하자. 우리 좀 평화롭게 지내보자. 안 그럼 한 대 맞을래? 이렇게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맞지. 이거는 이제 뭐 그래요. 권선 징악 같은 느낌은 있어요. 여기서 낙랑공주가 올라가 버리면 사실 애국이란 평강공주가 떨어지면 너무 슬프긴 해요. 이게 또 불타는 심장이 또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저는 큰 이슈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조국을 버리는 행위잖아요. 따지면 자명고를 찢는 그렇죠. 게. 그게 전부였던 조국에서. 맞아요. 근데 그걸 이제 피지컬로 얘기를 하는 거였고. 근데 음. 이제 평강대 낙랑으로 간다면 어쩔 수 없이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사랑의 힘이라는 어떠한 그런 정신력은 있어도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정신력은 없었다. 근데 평강은 사랑도 지켰고 나라도 지켰다. 그렇게 하면은 사실 낙랑공주는 질 수밖에 없죠. 이 평강은 모든 걸 지킨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이거는 뭐 깔끔하게 갈 수밖에 없어. 하지만 우리의 낙랑공주를 낙랑용이야? 아무튼 그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래도 아, 예. 열심히 준비해온 낙랑공주였는데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아, 그 발언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근데 뭐 이유가 있는 거니까. 약간 너무 웃긴 게 이런 북노먼트 약간 좀 이런 굉장히 라이트한 주제로 하다 보면 제가 자꾸만 초등학생처럼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러지 마세요. 막 이러는데 그게 또 재미죠. 약간 그래서 나중에 편집할 때 듣기가 힘든데 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무튼 깔끔하게 이번 찰바 공주들의 싸움이다의 우승자는 어찌 보면 예견된 결과인 것 같기도 해요. 우리의 평강공주가 당당히 퀸 오브 퀸으로 이제 올라섰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평강공주. 당신의 정신을 받들어서 열심히 지혜롭고 강인한 여성으로 저도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또 피 튀기는 북너머트가 끝났고요. 또 북너머트 사상 최초 자격 박탈로 또 하나의 캐릭터가 이제 부전승이 되는 또 이런 새로운 경우도 우리가 맛봤는데요. 오늘도 또 재미나게 또 한판 한 것 같습니다. 중간에 또 온달을 온돌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전 되게 웃겼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 이번 것도 되게 재밌게 잘 나온 것 같아서 즐겁게 또 했고요.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에 또 우리 방아님. 아닙니다. 뭐 즐겁게 항상 하고 있죠. 좋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기나긴 녹음 이렇게 마무리를 하게 됐고 아직도 기회가 없으셔서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이 계시다면 또 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또 재밌는 12화 많이 좋아요 해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우린 다음에 또 13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안녕.